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제빵을 전공해서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아이 낳고는 일을 쭉 쉬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친동생이랑 키즈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강도 나가고요. 전부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은 있었는데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고이 묻어둔 꿈이었거든요. 아이가 많이 크고 내 손이 덜 필요할 때 그때 내 매장을 열어보자 막연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과 달리 3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제가 이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처럼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크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것을 떠올리면 황당한 실소가 나올 지경이죠. 얼마나 기막힌 이유로 남편과 끝을 내게 된 건지 그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만나 연애 후에 결혼을 하려 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려 했으니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빵사 일을 계속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지 못하고 이곳저곳 잘 옮겨 다닌 탓에 돈을 잘 모으지 못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아무 걱정도 없고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렇냐고요? 아니요. 시부모님도 경제 상황은 평범한 편이세요. 그런데도 왜 남편은 아무 걱정이 없었냐고요? 자기 누나와 매형을 믿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4살이 많은 누나 한 분이 있었는데 일찍 결혼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매형이 굉장한 재력가라고 했어요. 시댁도 부자고 매형 본인도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더군요.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간 후 금전적으로 친정 식구들을 돕는 일이 많았다고 하던데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면 5천만 원을 주신다고 했답니다. 보통 동생 결혼한다고 누나가 그렇게까지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통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한편으론 그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거냐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우리 매형 부자야. 하나뿐인 처남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시겠지. 라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매형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고 시댁은 2천만 원을 해주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1,000만 원만 해주셨습니다. 남편 모은 돈 합쳐서 남편은 7천 정도, 저는 제 돈이랑 친정 부모님이 주시는 돈 합쳐서 8천 정도를 결혼 비용으로 해왔죠. 그 돈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5년 정도 전이기도 하고 지방이다 보니 그 돈으로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댁에서는 형님과 시매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시부모님도 딸인 형님 얘기를 잘 따르고 사위인 시매부님도 엄청 챙기셨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다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도 자기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고 매형 말이라면 더 껌뻑 죽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결혼한 저도 결혼할 때 형님의 돈을 받은 거니 부담도 크고 덩달아 눈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돈이 얽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형님은 본인이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큰 것 같았습니다.
뭐만 하면 아, 그거 얼만데. 그냥 사. 돈 줄 테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로 쩔쩔매. 얼마야? 라는 소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올케는 옷이 그것밖에 없어? 옷 좀 사줘? 아니면 나 안 입는 명품 옷 좀 있는데 줄까? 갖다 입을래? 잘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형님의 그런 말들이 무안하고 민망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성격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 생각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나서서 달라거나 알랑방구를 낄 생각은 안 했고요. 반면 남편은 틈만 나면 뭐라도 더 받으려고 했죠. 민우야, 너 저 차 산 지 얼마나 됐지? 내 차? 한 10년 됐나? 1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오래돼 보이니? 중고차로 샀으니까 그렇지. 내가 산 게 10년이고 나오기는 그 전에 나왔으니까. 누나가 봐도 내 차 너무 똥차지? 똥차까지는 아닌데 좀 연식이 오래돼 보이긴 해서. 아니야, 완전 똥차야. 어디 끌고 다니기 쪽팔리다니까. 하면서 오버를 합니다. 딱 봐도 형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저러는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너 그러면 내 차 탈래? 뭐? 누나 차? 그럼 누나는? 너네 매형이 차 바꿔준다길래. 와, 대박이다. 뭐로 바꾸는데? 뭐 이번에도 벤츠로 해야지. 그게 익숙하니까. 벤츠 신형으로. 와, 진짜 매형 존경스럽다. 하여튼 너 내 차 탈래? 주면 완전 고맙지. 나는 완전 땡큐지. 공짜로? 그럼 공짜지. 뭐 동생한테 돈 받을까? 중고차로 팔아서 뭐 얼마 번다고. 와, 누나 최고. 매형 최고. 그래서 남편은 기어코 형님이 타시던 차를 받아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알랑방구를 껴서 원하는 걸 잘 얻어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형님 내가 부자긴 부자인가 보다. 저 비싼 외제차를 턱턱 넘기고 싶어서 신기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듯이 형님도 나름의 스트레스는 많으신 듯 했습니다. 부자 시댁 눈치도 많이 보고 시부모님 말이라면 쩔쩔매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매부님도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밖으로 돌고 부부 사이도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형님 말로는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다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형님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시댁이 까다롭고 남편이 외롭게 할지언정 어쨌든 돈도 많고 여유로운 데다 친정 식구들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이 13년 정도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인 상황인데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두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뭔 걱정이야. 누나랑 매형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돈 많은 누나랑 매형이 도와줄 건데 괜찮다 이거였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며 느낀 건 남편이 심적으로 자기 누나한테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러지 마라, 누나 부담스럽다, 누나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남편은 부담은 무슨, 우리 누나도 이런 거 좋아해. 자기가 친정 식구들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이번에도 일을 그만뒀다면서 형님한테 얘기했고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형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장사를 해보면 안 되느냐고요. 형님은 시매부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시매부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직접 장사를 하는 건 좀 무리고 시매부님 건물 제일 상단에 큰 와인바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위층을 통으로 쓸 정도로 규모가 큰데
거기 관리인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술집인데 애아빠가 술집 관리인으로 일한다는 건 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에 이력서 내는 게 어때? 와인바는 밤에만 영업하는데 몸도 너무 축날 것 같고 어쨌든 술집 아니야. 아, 회사 가기 싫어. 거기 매형 가게라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힘들게 회사를 가냐? 월급도 더 쳐준다는데. 자기 보면 너무 형님하고 심해부님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 가족끼리 의존 좀 하면 어때? 그래서 와인바에서 일할 거야? 돈만 많이 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일할 곳이 있다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거기로 출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회사는 다니기 싫고 몸 편한 매형네 매장으로 가겠다는데 제가 더 말릴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 와인바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 굉장히 수월하고 편한 것 같더라고요. 만족하면서 일을 했고 낮에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골프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는 듯 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편한 생활 한다면서 형님을 만날 때면 알랑방구 끼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그맘때 형님은 시댁에 올 때마다 표정도 자주 안 좋았고 뭔가 금신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님이 친정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심해부는 바쁘다고 안 온다고 했고 형님과 어머님, 아버님, 저희 남편과 저희 딸 이렇게 가기로 했죠. 저희 시댁은 형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형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다 참석해야 됩니다. 하여튼 형님이 회원권이 있는 리조트로 다 같이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도 기분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형님 얼굴은 몹시 어둡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밤 저희 아이는 방에서 잠들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맥주 한 잔씩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은 술을 계속 들이키고 과음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말려도 자기 주량은 자기가 안다며 연거푸 마셨는데 나중에는 꽤나 많이 취하셨죠. 저는 형님에게 너무 취하신 듯한데 그만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 포함 남은 식구들 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형님은 꺼이꺼이 울었고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며 형님을 달랬죠. 그런데 형님 한다는 말이 엄마, 나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 라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놀라고 가장 놀란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누나가 걱정돼서도 있겠지만 형님이 이혼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저희 남편이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뭔 이혼? 너네 매형 바람난 것 같아. 바람? 매형이? 그 말에 가족들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심해부님은 평소에도 거의 집에 안 들어올 정도로 술 약속도 많고 밖으로 많이 도셨다는데요.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형님도 별로 신경 안 쓰셨다고 했어요. 형님도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밖으로 돌고 술 마시고 다니니 여자 나오는 술집도 가겠고 술집 마담들하고도 잘 알겠구나 막연히 생각은 했답니다. 그럼에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고 모른 척 했대요. 술 마시면서 가볍게 만나는 여자들 정도로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근래 들어 심해부님이 부쩍 더 이상한 행동을 했고 형님한테도 너무 차갑고 까칠하게 굴더래요. 마음이 뜬 것처럼요. 별거나 이혼 얘기도 은근슬쩍 꺼내고요. 형님 직감에 심해부님이 바람이 났구나 느꼈답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나는 술집 여자들이 아니라 진짜 바람이 났구나 라고요. 심해부님이 어떤 여자랑 만나고 그 여자한테 푹 빠진 건 알겠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신소 같은데 한번 의뢰했다가 돈만 몇백만 원 날리고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심해부님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그 상대 여자는 누구인지 둘 사이는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형님은 각 티슈 반통을 다 쓸 정도로 울며 불며 그 얘기를 하셨고 시댁 식구들 다 너무 놀랐죠. 남편은 옆에서 계속 아닐 거야, 누나. 매형이 그럴 리 없어. 누나가 착각한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도 매형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님이 열받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김민우, 그럼 내가 망상증이라도 걸렸다는 거야? 같이 사는 와이프가 남편 바람핀 걸 눈치 못 채겠어? 근데 네가 뭔데 자꾸 매형 편만 들고 있어? 네가 내 동생이지 내 남편 동생이야? 아니, 편드는 게 아니라 매형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혼하면 너도 돈 나올 데 없을까 봐 걱정되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다들 너무해. 내 편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집에 돈 턱턱 들고 오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잘 대해주는 거지. 내가 이혼하고 빈털털이 되면 다들 나 개무시할 거지. 진짜 다들 너무해. 그러면서 형님은 서럽다는 듯 울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아니라고 형님을 달랬고 남편도 우리는 무조건 누나 편이지 무슨 소리냐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서럽다고 울었고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불쑥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누나, 내가 증거 잡아줄게. 그럼 되겠어? 증거를 네가 잡아준다고? 그래. 매형이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잖아. 아, 내가 대신 증거 잡아볼게. 미행을 하든 뭐라든. 남편의 호언장담에 형님도 기분이 살짝 풀린 듯 했습니다. 정말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누나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걱정 마. 그렇게 남편은 심해부 미행을 해주고 증거도 직접 가져온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남편도 누나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니 저도 잘 생각했다 싶더라고요. 누나가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남편은 렌트로 차까지 빌려서 심해부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흥신소 직원이라도 됐냐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누나라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싶었는데 한편으론 심해부님이 바람핀 게 아니길 바랐습니다. 만약 정말 심해부님이 바람핀 거라면 형님의 배신감과 슬픔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같이 사는 와이프가 분명히 느꼈다는데 정말 심해부님이 바람피는 게 형님의 착각일까 싶기도 했어요. 하여튼 남편은 3주 가까이 열심히 미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불러다가 한다는 말이 누나, 내가 3주 동안 매형 쫓아다녔거든? 이 사진들도 봐. 내가 매형 쫓아다니면서 수집한 사진들이야. 하면서 엄청난 양의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심해부님이 사우나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운동 다니는 거, 하다못해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다 찍혔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악착같이 쫓아다닌 듯 했고 형님도 놀라더라고요. 나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형 쫓아다녔어. 세상에, 야, 진짜 고생했다. 근데 누나가 잘못한 거 맞아. 뭐?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매형 여자 없어. 물론 술집 같은 데는 가더라고. 그런데 뭐 2차를 간다던가 여자를 밖에서 따로 만난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어. 남편은 매형이 그런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쫓아다니는 거 매형이 눈치챈 거 아니야? 내가 극도로 조심하기도 했지만 설령 매형이 알았다 쳐봐. 매형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 하긴 왜 미행하느냐고 쌩 난리 쳤겠지. 나한테도 뭐라고 하고. 그래. 내가 그토록 쫓아다니고 매형의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했는데 누나가 착각한 거야. 매형 여자 없는 거 확실해. 남편이 몹시 단호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3주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쫓아다녔는데 아무 증거도 잡지 못했다는 건 심해부님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정말 형님이 착각한 거란 뜻이었어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이런 걸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수고했다며 500만 원까지 입금을 해줬죠. 이제 더 이상 미행은 안 해도 된다면서요. 형님도 오히려 심해부님이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신 듯 했습니다.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도 마음 한켠으론 자기 남편이 바람핀 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으셨을 텐데 저희 남편이 발로 뛰어서 직접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저도 잘됐다 생각했고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그맘때 저는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 형님이 했던 그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옆에 있다가 남편 폰으로 우연히 문자 오는 걸 힐끗 봤는데 미리 보기 창에는 분명 자기야 라고 온 것 같았거든요. 저게 뭐지 싶어서 남편한테 폰을 보여달라 했는데 남편은 남의 폰을 왜 본다고 하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방금 이상한 문자를 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보자 했고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캥기는 게 없으면 보여주면 될 텐데 끝까지 안 보여주고 폰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 일로 폰을 뺏으려고 남편과 신랑이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폰을 들고 도망까지 갔고요. 나중에 결국 확인을 했는데 그 문자는 없더라고요. 남편이 도망갔을 때 슬쩍 지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날 일을 시작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맘때 남편은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속옷 같은 것도 자기가 사다 입고 그러더라고요. 향수도 엄청 사고. 무엇보다 엄청 깔끔을 떨어서 퇴근하고 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샤워를 하는데 그맘때 샤워를 안 하는 날이 많은 겁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샤워를 하고 온 것처럼요. 그래서 뭔가 찜찜했다가 그 문자를 보고 저도 확신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철두철미하게 폰도 관리하는 것 같고 블랙박스도 다 지우는 듯 했어요.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게 남편의 컴퓨터였습니다. 저희 집엔 컴퓨터 한 대와 노트북 한 대가 있는데요. 노트북은 주로 저와 제 딸이 같이 쓰고 데스크탑 컴퓨터는 남편이 씁니다. 저와 딸은 남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남편이 쓰는 컴퓨터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봤고 폴더 같은 걸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폴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였는데 그 폴더를 눌러봤다가 너무 놀라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 폴더 안에는 2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누군가의 불륜 행각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의심대로 제 남편과 이름 모를 상간녀가 찍혀 있었느냐고요? 아니요. 그 사진들은 심해부님의 불륜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심해부님과 어떤 젊은 여자가 호텔 들어가고 차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만지거나 같은 차를 타는 등의 사진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남편이 분명 2년 전에 심해부님은 바람피는 게 아니다. 누나가 착각한 거다라고 형님에게 말하고 안심시켜줬는데 그 폴더에는 심해부님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 사진이 넘쳐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심해부님이 진짜 바람을 폈다는 건데 이렇게 증거도 다 들고 있으면서 이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니 곧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심해부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해부가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덮어둔 거였죠. 그 사진들을 보는데 얼마나 남편이 비열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 입장에선 형님을 위해 일을 덮어두는 것이 누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의 성격으로는 누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본인을 위해서 일했을 것 같더군요. 누나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건 남편 본인일 테니까요. 당장은 지금 일하는 몸도 편하고 돈도 잘 주는 와인바에서도 나가야 될 거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더 이상 누나에게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누나에게 받은 도움들은 다 심해부의 도움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묻어두려 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다 옮겼습니다. 형님은 남편은 물론 동생한테까지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형님에게 이 사실을 다 밝히겠다 결심하고 일단 사진을 다 옮겼습니다. 제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증거를 좀 찾아보고자 남편 컴퓨터를 켠 것인데 엉뚱하게도 심해부의 불륜 사진과 숨겨진 진실만 얻어내고 컴퓨터를 끄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따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 컴퓨터를 뒤져봤다는 걸 알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챌 거고 그러면 더더욱 남편의 불륜 증거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묻지 않고 조용히 형님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고도 형님에게 말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남편의 행동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이혼을 하든 용서하고 그냥 살든 그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든 형님은 진실을 알고 본인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날을 잡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만나자고요. 제 목소리가 진지하니 형님도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올케,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주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저는 형님네 동네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형님도 다소 굳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어서 와, 올케. 표정이 영 안 좋네. 집에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형님도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뭔데 그렇게 심각해? 형님, 실은요.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살짝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부터 다 얘기하자 싶었어요. 제가 왜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봤는지, 어떻게 그 사진들을 발견했는지부터요. 실은 민우 씨가 요즘 행동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민우가? 뭐가 의심스러워? 전에 민우 씨 폰으로 자기야라는 카톡을 봤거든요. 어디 좀 보자고 하니까 절대 안 보여주고 몸싸움까지 벌였어요. 나중에는 지워버렸는지 없고요. 요즘 부쩍 옷이나 외모에 신경 쓰고 외출도 잦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해대는지도 모르겠고. 잠깐만. 그러니까 올케 말은 민우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거야? 네. 나 참 아니야.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지 경로를 말하려고 했던 건데 형님은 대뜸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가 아니에요? 내가 내 동생을 몰라? 바람피고 그런 애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 그 문자도 받고 옳게 착각이야. 괜한 사람 잡지 마. 하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제 말문을 막는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형님,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2년 전에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와이프가 남편 바람피는 것도 모르겠냐고. 저도 그래요. 남편이 딴짓하고 다니는 걸 와이프인 제가 모르겠나요? 그 말에 형님이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말이 맞았어? 아니었잖아. 틀렸잖아. 내가 착각한 거였잖아.
성실하게 사업하는 내 남편 두고 내가 괜히 착각한 거였다고. 그거 착각 아니에요 라고 하려는데 형님이 바로 그러더군요. 올케, 괜한 사람 잡지 마. 올케가 집에 오래 있더니 사람이 갈수록 꽉 막혀지는 것 같다. 나도 그때 괜한 오해하고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괜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쓸데없이 의심해서 잡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줄 생각을 해. 막말로 남자가 그렇게 밖으로 돈다면 그건 아내 문제도 있다고 봐. 네?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는 게 아내 문제라고요?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형님 2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심해부님이 바람난 것 같다고 가족들 앞에서 통곡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시냐고요. 제 말에 형님도 벌컥 화를 내더군요. 언제적 얘기를 해? 내가 착각했었고 민우가 아니라는 거 증명해줬고. 나도 그때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옳게 말하는 거 웃긴다. 그때 내가 식구들 앞에서 온 게 무슨 약점이라도 돼?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데? 자꾸 한 적 없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형님도 그때 심해부님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엄청 속상하시고 힘들어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형님이 느꼈던 그 감정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제 마음을 이해 못하세요? 되도 않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옳게 시간 넘쳐나? 바람도 필 사람이나 피는 거지. 내 남편도 그렇지만 민우도 그런 애 아니야.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내 동생 내가 잘하니까. 나는 올케가 착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무섭다. 힘들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 괜히 잡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반성해. 제가 뭘 반성해요? 외모도 좀 가꾸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다녀. 그러고 아줌마 티내고 다니면 남편들도 딴 데 눈 돌아가게 돼 있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럼 형님도 그래서 심해부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제 말에 형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자꾸 지난 얘기 할래? 내가 아주 올케한테 대단한 약점 하나 잡혔네. 나한테 자격지심 있다가 아주 큰 약점 하나 잡았어. 제가 형님한테 자격지심 있다고요? 그래. 나 참. 그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라 2년 전 내 남편이 알고도 묻어둔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형님과 저만 목청 높여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그냥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팔짱 끼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요. 그렇게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불 터지는 겁니다. 본인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면서 왜 무조건 저한테 쓸데없는 오해라고 그러고 자기 동생 역성만 드나요? 공감까진 안 바래도 왜 저를 비난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형님한테 그 사진들을 보여줄 작정이었죠. 심해부님과 내연녀가 찍힌 사진이요. 봐라, 형님이 2년 전에 착각한 거 아니다. 심해부님 진짜 바람피고 있었고 형님의 그 잘난 동생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카페로 돌아갔고 저 멀리 아까 앉았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형님의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형님은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옳게 와가지고 너 바람난 것 같다고 다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안 들키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올케가 두 남편인데 다 할 정도면 네가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바람피는 게 맞았고 형님은 그 사실을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있었던 거죠. 제 앞에선 그런 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요.
올케가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2년 전에 형님도 겪어봤으니 자기 심정 알지 않느냐고. 아니, 우리 남편은 결론적으로 바람핀 게 아니었는데 어따 대고 자꾸 같은 심정이래. 하여튼 너 때문에 나만 짜증나게 됐잖아. 갑자기 무슨 여자를 만난다고 그러고 다녀 너는. 내가 적당히 만나고 헤어지라고 했지? 그리고 그 여자한테 함부로 카톡하지 말라 그래. 그 여자는 눈치가 없어. 너도 폰에 있는 거 수시로 지우고. 옳게 아는 거 시간 문제다 너.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얽혀야 되냐?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내 리조트 회원권으로 예약 좀 해달라고? 왜? 그년이랑 여행 가게? 아휴, 너도 진짜 정신 못 차린다. 내가 이번에는 예약해주는데 마지막이야. 너 그 여자랑 적당히 만나고 끝내. 아니면 옳게 모르게 조심 좀 하던지. 와, 그 말을 뒤에서 듣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형님을 속였다는 걸 알자마자 진실을 말해주러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작 형님은 남편과 한통속이 되어 저를 속이고 남편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외도에 관한 문제를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본인도 비슷한 고민과 괴로운 심경을 느껴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고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께 따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터트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터트릴 거였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꼭 가는데 보통 형님이 오시고 시매분은 잘 안 오세요. 하여튼 이번에도 가게 되었고 아이는 친구들이랑 논다고 안 간다고 해서 남편과 저만 갔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말을 좀 걸다가 제가 대꾸를 잘 안 하니 그냥 말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니 웬일로 형님도 있고 시매부님도 와 있었습니다. 거의 오는 일이 없는데 공교롭게 그날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주방에 가서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옳게. 네. 표정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끌려온 것처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어머님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러더군요. 혹시 아직도 민우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그때 알아듣게 말 잘했는데. 라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바람을 피면 정신 차리라고 혼낼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앞에서는 연막 쳐주고 뒤에서는 도와주고.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저만 바보 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제 착각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형님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뭐? 그럼 뭐 증거라도 찾은 거야? 네, 형님이 그러셨죠. 내 동생 절대 그런 애 아니다. 그런데 아니던데요? 형님 동생 바람 피는 거 맞던데요?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고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다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민우 씨 바람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람난 걸 형님은 다 알면서 오히려 연막을 쳐줬더라고요. 뒤에서 도와주고요. 제 앞에서는 내 동생 그런 애 아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아예 바람피라고 자리까지 깔아주시던데요. 리조트 예약까지 해주고. 저도 폭발해서 따졌고 거실에 있던 제 남편과 시매부까지 놀라서 주방으로 들어왔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저번 주 금요일에도 그년이랑 리조트 갔다 왔지? 형님 회원권 있는 리조트. 근데 어쩌지? 나도 거기 갔어. 네 불륜 증거 잡으러. 그 말에 남편도 뜨악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 줄곧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거든요. 제가 뺨을 때리자 시부모님도 놀라고
형님도 저를 확 당기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모님 앞에서! 바람 피고 다닌 남편 뺨 한 대 못 올려붙이나요? 형님 같으면 안 그러셨겠어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생 나무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오히려 숙박시설 예약해주고 미치셨냐고요. 형님도 제 심정 알면서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이봐 옳게. 저번부터 자꾸 같은 심정이 어쩌고 하는데 나 진짜 기분 나쁘네. 그래, 내가 민우 바람 핀다는데 아니라고 한 건 미안해. 나도 처음엔 뭐라고 했어. 근데 다 큰 동생이 내 말 다 들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남의 가정사에 더 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았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나는 내 동생 편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참 눈물겹네요. 남매 간의 사랑과 우정. 뭐가 어째?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눈에 뵈는 게 없나? 네 남편 네가 간수 잘해야지. 어디서 앞풀이야?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너네 집 가서 네 남편이랑 얘기해. 어디 어른들도 있는데. 야 김민우, 너 뭐해? 네 마누라 데리고 나가. 라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방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털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제 지갑, 핸드폰, 파우치, 그리고 그 사진들도 다 같이 확 쏟아졌죠. 네, 심해부의 불륜 증거 사진요. 제가 그걸 쏟자 집안에는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홀린 듯이 사진 한 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입이 떡 벌어지고요. 이게 뭐야? 남편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사진을 막 챙기려 했지만 형님이 남편을 확 떠밀었죠. 이게 뭐냐고! 뭐긴 뭐예요. 형님 동생 컴퓨터에 있던 사진이지. 이 사람은 2년 전에 심해부님 바람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증거도 다 있었어요. 형님한테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지만 심해부님 바람핀 것도 맞고 형님 동생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뭐? 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쳐다봤고 남편도 심해부도 그대로 정지화면이더라고요. 야, 김민우, 네가 말해봐. 너 내 매형 바람피는 거 아니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야, 이 새끼야. 너 이런 사진도 들고 있었으면서 날 속여? 그리고 당신 진짜 바람핀 거야? 지금 사진 보니까 인연 당신네 회사 직원이네. 심해부도 아차 싶은 얼굴로 딴청만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기 누나,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봐. 너 왜 이런 거야? 왜겠어요. 형님하고 심해부님 이혼하면 본인 콩고물 떨어질 거 없으니까 모른 척한 거죠. 그 순간 형님 눈이 확 뒤집히더니 남편 뺨을 풀스윙으로 날리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남편이 바닥으로 철퍼덕 넘어갈 정도였죠. 그런데도 형님은 화가 안 풀렸는지 쓰러져 있는 남편 뺨이고 머리통을 미친 듯이 때리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서 말리는데도 형님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남편을 잡을 기세로 때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속일 게 따로 있지! 아, 누나도 이혼하기 싫었잖아. 누나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뭐 이 새끼야?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두고 매형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다 오해한 거라고? 뒤에서는 이런 사진 숨겨놓고 날 속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형님은 열받아서 남편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도 그만하라며 형님을 확 떠밀더라고요. 심해부님도 달려와 형님을 부축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누나를 왜 밀어? 그 순간 형님은 심해부 뺨도 날렸습니다. 심해부도 갑자기 뺨을 맞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야, 조경태! 너 진짜 놔두고 바람핀 거야? 너 설마 아직도 이혼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심해부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그런 거 아니라며 다 끝났다고 변명을 하더니 갑자기 기분이 나쁜지 일어나서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요. 저는 그 꼬라지를 지켜보다가 제 가방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속 시원하느냐고 왜 누나한테 다 얘기하느냐 따졌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가 바람 폈는데 저한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네 누나한테 왜 알렸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인간한테 나는 뭔가 싶고 나한테는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나 보다 싶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이런 순간까지도 니네 누나만 신경 쓰이고 걱정되느냐고. 그렇다고 진정으로 누나 걱정한 것도 아니고 돈줄 끊길까봐 그런 거 모를 줄 아느냐고. 너한테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정이 떨어진다고 했죠. 남편은 이혼 서류 찍고 이혼 안 한다고 했고 그럼 저는 소송 갈 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다고요. 신우가 말한 덕분에 그 리조트 가서 증거 사진 다 찍었거든요. 그날 남편하고 크게 싸웠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서 결국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 소송은 무려 1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직접 해보면 피마르고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를 가볍게 만난 사이고 저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고 저열한 남편의 밑바닥까지 다 본 기분이었고 더 이상 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재산 문제와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로 계속 다퉜고 결론적으로 제 승소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받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는 그 일로 남편하고 거의 절연을 한 듯 했습니다. 당연히 와인바에서도 잘렸고 남편 차도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누나 차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말렸다는데 신우는 동생이란 놈한테 제일 배신감 느낀다고 안 보고 살 거라고 했답니다. 게다가 심해부도 불륜사실 덮어준 건 그렇다 치는데 왜 사진은 안 지웠느냐고 나중에 자기 협박하려고 한 거냐고 따졌다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은 건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심해부한테도 손절을 당했어요. 신우도 심해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지만 헤어지진 않은 듯 했어요. 본인이 여지껏 누리던 것을 포기하긴 쉽지 않았겠죠. 원래도 쇼인도 부부였는데 그 일까지 묻게 되었으니 더더욱 표면적인 부부로만 지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누나와 매형에게 손절을 당했죠. 저에게도 손절을 당했고요. 그 내연녀랑도 끝냈다고 하던데 애초에 그 내연녀도 남편이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대형 와인바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나 봐요. 사실은 다 누나하고 매형한테 기생하고 있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자기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신세한탄을 하던데 그 오리알 결국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누굴 탓하고 억울해하는지 막판까지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는 재산분할 받은 돈과 위자료를 이용해서 고민 끝에 베이킹 클래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훨씬 일찍 연 거긴 하지만 이제 이혼했으니 제 밥벌이도 필요했고 또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소소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나름 이혼 후의 삶에도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심해부가 바람을 펴도 돈이 아쉬워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했던 전신우. 그리고 그런 누나와 매형의 돈에 기생하며 자기 가족까지 속였던 전 남편. 때로는 돈보다 내 자존감이 중요할 때도 있는데 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돈의 영혼과 자존감도 다 판 사람들 같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동조했었는데 이제라도 끝을 내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돈이 좀 덜 있더라도 내 자존심, 내 자존감 지키며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